헤이 러브리즈, 오늘도 제 채널에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이제 와서 놀랄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어도어가 12월 29일 발표한 내용은 갑작스러운 반전도 배신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몇 달 동안 이어진 무시, 조용한 준비, 그리고 반복된 계약 위반이 만들어낸 아주 뻔한 결말이었습니다. 어도어는 한이가 혜인에 이어 회사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고, 민지는 현재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다니엘은 전속 계약이 공식적으로 해지되며 뉴진스를 떠나게 됐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건 이 세 멤버 모두 이전에 스스로 복귀를 선언했던 인물들이라는 점입니다. 그 복귀 선언은 어도어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공개됐고, 지금 와서는 솔직히 말해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 사건은 멤버들 스스로가 이 사안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후 어도어는 다음과 같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뉴진스 멤버 복귀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판결 확정 이후 민지, 한이, 다니엘 및 세 멤버의 가족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왔습니다. 한이는 가족분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어도어와 장시간에 걸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일들을 되짚어보고 객관적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솔한 대화 끝에 한이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어도어와 함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민지 역시 어도어와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상호 간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경우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당사는 금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또한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어도어는 대화 과정에서 멤버들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왜곡되고 편향된 정보를 들으면서 회사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분쟁에까지 이르게 됐음을 알게 됐습니다. 당사와 아티스트는 팬들과 대중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오해를 완전히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논란에 대해서도 추후 말씀드릴 기회를 갖기로 했고 시기와 방식을 논의 중입니다. 어도어는 사안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하루빨리 뉴진스가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현실은 단순합니다. 이 결과는 충분히 예상됐습니다. 어도어에 따르면 다니엘의 계약 해지는 감정적인 결정도 급작스러운 판단도 아니었습니다. 반복적이고 심각한 계약 위반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다니엘은 전속 계약을 위반하는 독자적인 활동을 했고 외부 인맥과의 접촉을 지속하며 뉴진스 멤버로서의 의무를 정면으로 어겼습니다. 이는 어도어의 신뢰는 물론 그룹 전체의 이미지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줬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니엘은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고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경고를 무시했고 주어진 기한도 전부 넘겼습니다. 이 지점에서 계약 해지는 선택이 아니라 결과였습니다. 가장 명확한 사례는 미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2023년 5월 미국 듀오 이모셔넬 오원지즈가 다니엘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식 계정에 올리며 죄잇 에이리텔디라는 문구와 오렌지 이모지 그리고 뉴진스 토끼 이모지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솔로 활동을 암시한 노골적인 신호였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 가처분으로 인해 삭제됐지만 이미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된 뒤였습니다. 다니엘이 뉴진스 소속으로 이득을 보면서 동시에 개인 커리어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2025년 3월 법정에서 열린 뉴진스 관련 재판에서도 다니엘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어도어에 남을 의사는 없습니다. 이 발언을 듣고도 지금의 결과가 놀라운 일일까요? 적어도 저에게는 전혀 아닙니다. 이 모든 행동은 단독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도어는 이번 사태의 핵심 배경으로 다니엘의 가족을 직접 지목했습니다. 특히 협조를 거부하고 계약 위반을 사실상 방조한 인물로 다니엘의 어머니 모지원을 언급하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다니엘의 언니 올리비아 마시는 이미 워너뮤직 코리아를 통해 미국 음악 시장에서 활동 중입니다. 이 경로가 즉흥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어도어는 또한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며 현재 멤버들과 그 가족들의 증언과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해보면 다니엘의 이탈은 불가피한 사고가 아니라 계산된 선택에 가깝습니다. 다니엘은 2005년 4월생으로 한국과 호주 이중국 적자입니다. 이는 한국 법원의 판결을 해외에서 집행하는 데 큰 장애가 됩니다. 여기에 가족의 미국 음악 산업 인맥까지 더해지면서 해외 활동은 애초부터 염두에 둔 시나리오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그녀가 이모셔넬 오원지즈와의 작업을 포함해 해외에서 음악 활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판결의 집행이 어려운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선택이 얼마나 계산적이었는지도 보입니다. 이런 흐름은 과거 사례와도 겹칩니다. 한국을 떠난 뒤 소속사가 법적 통제를 하기 어려워진 경우는 이미 존재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의 EXO 중국인 멤버들이 중국으로 활동 무대를 옮긴 사례는 아티스트가 해외로 나간 뒤 소속사가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물론 금전적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도어는 지난해 매출 1111억 원, 영업이익 30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다니엘의 계약은 2029년 7월까지 유효했으며 아직 4년 이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도어는 그룹 활동 차질로 인한 손해를 기준으로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뉴진스는 개인이 아닌 그룹 브랜드로 움직이는 팀이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수백억 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탈퇴가 아니라 집단 가치를 무너뜨린 행위입니다. 이번 사태는 그동안 팬들이 애써 부정해왔던 내부 균열도 드러냈습니다. 한이가 국회 증언에서 전면에 나섰던 것과 달리 다니엘은 감정적이고 반항적인 발언으로 독자 노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봉사활동이나 개인 일정에 집중하는 모습 역시 이미 마음이 떠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말과 달리 각자의 계산은 오래전부터 시작돼 있었던 셈입니다. 법적으로도 어도어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해외로 거점을 옮길 경우 한국 판결을 집행하려면 복잡한 국제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설령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아도 국내 자산이 없다면 실질적인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리스크를 감수하겠다는 계산이 이미 끝나다는 걸 보여줄 뿐입니다. 결국 다니엘의 계약 해지는 비극도 사고도 갑작스러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반복된 위반, 외부 개입, 그리고 계약을 지킬 의사가 없다는 명확한 태도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어도어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책임은 다니엘과 그녀의 가족, 그리고 민희진 전 대표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해외를 중심으로 독자 활동을 이어갈 준비를 마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남긴 상처와 책임은 뉴진스 전체가 떠안게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변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오해가 아니라 선택이었고 그 선택의 대가는 모두가 함께 치르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니엘의 계약 해지 정말 충격이었나요? 아니면 예상했던 결말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